새 학생을 괴롭혔지만 그가 코레이아 태권 국가대표 챔피언인 줄은 몰랐다. 이제 그를 존경한다. 김민재는 부모님이 아버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15살이 되었다. 그것은 학교를 바꾸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낯선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떤 10대에게도 이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었지만 민재에게는 특히 복잡했다. 그는 정확히 돋보이는 체격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가냘프고 허약한 체격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어서 책벌레처럼 보였다. 그의 갈색 머리는 항상 방금 일어난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가벼운 사투리는 그가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의 새 학교에서 아무도 몰랐던 것, 그리고 민재는 당분간 그렇게 유지하고 싶었다. 그가 7살 때부터 태권을 수련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수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주니어 국가대표 챔피언이었고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얻은 파란 띠를 가지고 있었다. 무술에 열정적인 그의 아버지는 그가 자신감을 얻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 세계로 그를 인도했다. 그는 항상 그에게 말했다. 태권은 싸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끝내는 것이다. 이순신 공립학교에서의 그의 첫날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 그가 지나갈 때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이 된 느낌. 학교는 퇴색된 노란색 벽과 넓지만 방치된 안뜰이 있는 3층 건물이었다. 낙서는 복도에 있는 과외활동 포스터와 경쟁했고 수백 명의 10대들의 웅성거림이 모든 곳에서 울려 퍼졌다. 민재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교실을 찾고 새로운 시간표를 외우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김치 쟁반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다가 3명의 아이들이 테이블에서 그를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다. 리더처럼 보이는 덩치 큰 녀석은 키가 거의 180cm였고 머리를 옆으로 밀고 목에 펜던트를 걸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말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를 가리켰다. 민재는 그들을 무시하기로 하고 구석의 빈자리를 찾았다. 5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등 뒤에서 존재감을 느꼈다. 야, 너 새로 온 애 아니야? 그 목소리는 민재가 너무나 잘 아는 조롱하는 톤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펜던트가 달린 아이와 얼굴을 마주했다. 이제 가까이서 보니 민재는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어서 위협적으로 보였다. 새로 왔어. 그는 도발하지 않고 시선을 굳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박이야. 그리고 이들은 최와 이이야. 그는 키가 작지만 근육질인 아이와 키가 크고 엉성한 아이를 가리켰다. 여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전통이 있어. 민재는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평가했다. 그의 본능은 이것이 잘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람들은 환영세를 내야 해. 박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그래서 공유할 것이 뭐가 있어? 내 음식뿐이야. 그리고 먹어야 해. 민재는 무심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박은 친구들을 쳐다봤고 세 사람은 일제히 웃었다. 너희들 들었어? 멸치가 음식이 필요하대. 그는 그의 목소리를 더 날카롭게 만들면서 흉내냈다. 이봐, 안경잡이, 질문이 아니었어. 빠른 움직임으로 박은 민재의 쟁반을 엎어 김치와 밥을 테이블 전체와 옷 일부에 쏟았다. 식당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일부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다. 민재는 굴욕감이 목구멍에서 산처럼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나는 이 멍청이를 3초 안에 쓰러뜨릴 수 있어. 그는 생각했다. 다리를 쓸고 목을 누르면 게임 끝이야. 그러나 그는 스승의 말을 기억했다. 진정한 힘은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데 있다. 내가 너무 덤벙거렸네.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엉망진창을 치우기 위해 일어섰다. 다 쏟았어. 박은 잠시 당황한 듯 다른 반응을 기대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민재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몸을 기울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새로 온 녀석. 내일은 이 쓰레기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와서 나눠. 그렇게 말하고 세 사람은 손뼉을 치고 웃으며 떠났다. 민재는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다. 군중 속에서 그는 동정심처럼 보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소녀를 알아챘다. 적어도 모두가 그 광경을 즐기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박과 그의 친구들은 민재를 가장 좋아하는 표적으로 삼았다. 그들은 그의 가방을 숨기고 복도에서 우연히 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외모를 조롱했다. 민재는 묵묵히 참으며 항상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을 억눌렀다. 그의 일부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 관심을 끌지 않기를 원했다.
또 다른 부분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어느 날 탈의실에서 체육 수업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박의 부하 중 한 명이 네가 그의 셔츠를 빼앗았다. 무슨 일이야 막대기. 우리가 내 근육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그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옷을 들고 조롱했다.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내 셔츠를 돌려줘 제발.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면 뭐 울 거야? 최가 게임에 합류하며 끼어들었다. 그때 박이 들어와 그 장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나 어머나 새로 온 녀석이 옷 입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그는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을 유발하며 말했다. 이는 셔츠를 천장으로 던져 파이프 중 하나에 걸리게 했다. 어머나 내가 너무 덤벙거렸네. 그는 민재가 그 첫날에 사용했던 어조를 흉내냈다. 민재는 위를 쳐다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점프해서 벽을 밀고 셔츠를 잡고 회전하면서 착지할 수 있어. 식은 죽 먹기지. 그러나 대신 그는 구석에서 빗자루를 찾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깡패들의 조롱 속에서 옷을 벗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마당에 마련한 작은 도장에서 몇 가지 기술을 연습하면서 민재는 좌절감을 느꼈다. 네가 산만해 보인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자세를 교정하며 말했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니?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몇몇 아이들이 새로 온 사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즉시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네가 아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니? 택견은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지 싸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재가 대답했다. 맞아.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공격을 받을 때 신체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그것은 또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네가 쉬운 먹잇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 그 말은 다음 며칠 동안 민재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괴롭힘은 계속 심화되었다. 박은 더 이상 심한 장난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모욕하려고 했다. 그는 복도에서 발을 걸고 사물함에 밀고 심지어 한 번은 그의 가방에 침을 뱉었다. 마지막 한 방울은 수요일 점심시간에 왔다. 민재는 그 첫날에 알아챘고 수줍은 우정을 쌓은 지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정상적으로 대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왜 참는지 이해가 안 돼. 그녀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누면서 말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 선생님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민재가 대답했다. 게다가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야. 그때 박과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아무 말도 없이 박은 민재의 물병을 잡고 그에게 쏟았다. 아기가 오줌을 싼 것 같네. 그는 식당에서 웃음소리를 일으키며 말했다. 민재는 젖은 채로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온몸은 억눌린 에너지로 진동했다. 오늘 끝내자 박. 그는 너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해서 지우조차 놀랐다. 방과 후에 뒷마당에서 기다릴게. 너와 나 둘만. 박은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재빨리 거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내게 도전하는 거야 안경잡이? 네가 나에게?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민재는 그의 민트 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너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즐길 거야. 말이 너무 많아. 민재는 자신의 침착한 어조에 놀라며 대답했다. 방과 후에 증명해봐. 나머지 하루 동안 대결 소식은 학교 전체에 들불처럼 퍼졌다. 민재는 시선을 느끼고 그가 지나갈 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병적인 기대로 쳐다봤다. 아무도 그가 박에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았다. 박은 이미 지난 학기에 2명의 아이를 응급실로 보냈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 민재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기 전에 아들에 날린 그가 너무나 잘 아는 느낌이었다. 걸어가면서 그는 택견 스승의 말을 기억했다. 능력을 모욕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교육하는 데 사용해라. 뒷마당은 이미 학생들이 원을 이루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학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박은 가운데 서서 손가락 마디를 꺾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응원하고 등을 두드려주며 투우를 위해 소를 준비하는 것처럼 했다. 민재는 군중을 해치고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 조심스럽게 보관했고 이전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결연한 눈을 드러냈다.
겁먹고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박이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아직 용서를 빌 시간이 있어. 끝내자. 민재는 간단하게 대답하며 무술을 수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편안하지만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박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민재의 얼굴에 직접 주먹을 날렸다. 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주먹이 공기만 쳤다는 것이다. 민재는 거의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옆으로 약간 움직였다. 당황한 박은 또 다른 주먹을 날렸고 또 다른 주먹을 날렸지만 아무것도 연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좌절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상된 각본을 따르지 않았다. 움직이지 말고 싸워. 겁쟁이야. 박은 민재가 우아하게 피한 발차기를 날리며 소리쳤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 너를 때릴 필요는 없어.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고집한다면. 박이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들자 민재는 수백 번 연습했던 동작을 실행했다. 순식간에 박 자신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제어 기술로 그를 제압했다. 박은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팔이 불편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각도로 잡혀 거의 이실기나 더 나가는 아이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 무덤과 같은 침묵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최와 이는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쳐다보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내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어. 민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강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 박은 풀려나려고 했지만 민재는 약간 더 압력을 가하여 그가 소용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도대체 너는 뭐야? 박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태권 파란띠의 주니어, 국가대표 챔피언 3번. 민재가 대답했다. 너를 괴롭히는 대신 나를 알려고 노력했다면 알 수 있었을 거야. 그는 박을 풀어주고 일어서기 전에 몇 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깡패는 재빨리 일어나 팔을 문지르며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민재를 쳐다봤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는 위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부족했다. 그래, 박, 끝났어. 민재는 다시 안경을 쓰며 대답했다.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아.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 발견한 존경심으로 민재를 쳐다봤다. 지우는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놀라웠어. 그녀가 말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야. 민재는 가방을 들고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학교 분위기가 즉시 바뀐 것을 알아챘다. 이전에는 동정이나 무관심의 시선을 받았던 곳에서 이제는 인정의 몸짓과 인사까지 받았다. 식당에서 그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몇몇 아이들이 그와 함께 앉도록 초대했다. 박과 그의 친구들은 그를 뚜렷하게 피하며 그가 오는 것을 보면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체육 수업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족구 경기를 위해 팀을 구성하는 동안 박의 부하 중 한 명인 최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야, 그는 분명히 불편하게 말했다. 네가 그런 동작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민재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왜 배우고 싶어? 초에는 어깨를 으쓱했다. 유용해 보여서. 그리고 게다가 멋있었어. 민재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태권은 인상을 주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필요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야. 좋아, 알았어. 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내 종로 거리에 있는 도장으로 와. 화요일과 목요일에 거기서 훈련해. 내 스승님을 소개해 줄게. 다음 며칠은 더 많은 놀라움을 가져왔다. 박의 다른 친구인 이는 민재에게 가방을 숨긴 것에 대해 서투르게 사과했다. 박의 괴롭힘을 당했던 1학년 학생들은 민재의 단순한 존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쉬는 시간에 민재를 찾기 시작했다. 지우와 민재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들이 그를 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항상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표적이 될까봐 감히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해해. 민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 너를 비난하지 않아.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민재는 사물함에 책을 넣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옆에 멈춰 서는 것을 알아챘다. 몸을 돌리자 박과 얼굴을 마주했다. 본능적으로 그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진정해. 싸우러 온 것이 아니야. 박은 손을 들며 말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봤지만 약간 긴장을 풀었다. 들어줄게.
박은 말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남자는 정당하게 패배했을 때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야, 내가 졌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어. 민재가 대답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래, 박은 바닥을 쳐다봤다. 네가 한 것은 인상적이었어.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오랫동안 연습했어? 7살 때부터. 와, 그것은 많은 해들이네. 박이 고개를 끄덕였다. 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안해, 알았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멍청이처럼 행동했어. 민재는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박의 얼굴을 연구하며 속임수의 징후를 찾았지만 불편함과 진정한 후회처럼 보이는 것만 보았다. 내 사과를 받아들일게. 그는 마침내 말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박은 눈에 띄게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친구. 그는 손을 내밀었다. 앙금은 없지?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앙금은 없어. 박이 떠나자 민재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이순신 학교는 더 이상 그에게 적대적인 곳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안경을 쓰고 허약해 보이는 새로운 아이였지만 이제 모두는 외모가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면서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자신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도 자랑스러워. 과도함 없이, 모욕하려는 시도 없이 항상 가르쳐 주신 것을 적용했어요. 민재가 대답했다. 진정한 힘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데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택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구나.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음 몇 주 동안 학교의 권력 균형이 재조정되었다. 박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깡패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학생일 뿐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특히 이전에 괴롭혔던 1학년 학생들에게 더 친절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초에는 택견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에게서 의심하지 않았을 훈련을 보여주었다. 민재는 때때로 기본적인 기술을 도와주기도 했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민재가 지우와 몇몇 새로운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 그는 모르는 2명의 나이 많은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을 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일어섰다. 금방 돌아올게, 그가 말했다. 그는 그룹에 다가가 아이와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2명의 깡패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평가했다. 참견하지 마, 안경잡이야. 그들 중 한 명이 분명히 그의 명성을 모른 채 말했다. 민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길을 계속 가기 전에 친구 박에게 내 대해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의 언급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박을 알아서 좀 물어보세요. 민재가 반복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아이를 내버려 두세요. 놀랍게도 2명의 깡패는 뒷걸음질 치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다가 떠났다. 1학년 학생은 놀라서 민재를 쳐다봤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대답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전부예요. 민재는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깡패들의 가장 좋아하는 표적에서 다른 사람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의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면서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다. 택견은 그에게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지만 진정한 교훈은 존경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장을 초월하는 교훈이었고 그처럼 자신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에게 맞서기 위해 자신의 내면의 힘을 찾기만 하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결국 그의 아버지가 항상 말했듯이 가장 큰 승리는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저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클릭하세요.